최명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좀 궁금한 점 박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스피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온 지 네. 굉장히 오래된 약이죠. 아스피린은 아마 우리가 복용하는 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약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이 처음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거론된 거는 6,000년 전에. 어머나. 예, 수메리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란 주변에 있는 메소포테미아가 어딘지 아시죠? 그 주변에 그 문명 기록을 읽어보면은 버들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은 통증을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수메리안들의 예, 그래서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누군지 들어보셨죠? 히포크라테스요. 네, 저는 한국 발음으로. 네, 한국말로 히포크라테스. 네. 히포크라테스가 기원 400년 전에 또 버드나무 이 껍질을 먹으면은 그 해열제로 유용하다. 이렇게 써진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약으로 아스피린이라는 게 약으로 개발된 거는 18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1년 전에 독일에서 그 필릭스 하프맨이라는 케미스트가 이 약을 이 성분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시작해서 그때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가 생겼습니다. 뭐 바이엘 하면 지금 세계에서 세대 그 제약회사로 손꼽을 수 있는데 이 약 때문에 다시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제가 철들고 처음 알게 된 회사, 제약회사 이름이 아마 바이엘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바이엘 아스피린이라고 광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이엘 회사에서 아스피린을 개발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제약회사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1897년도에 이 약을 생산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약을 썼지만 이 약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좋은 약이라는 거, 안지는 이렇게 오래되지 않고 1982년도에 이 아스피린에 대한 왜 이 약이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효과가 있냐 이런 것을 좀 풀이하신 그런 화학자들이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따지면 굉장히 길고 또 여러 가지 좀 재미난 점들이 많은데 아스피린의 가장 큰 세 가지 기능은 진통제, 진통을 해줄 수 있고 또 해를 해줄 수 있고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세 가지 그런 기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피린이 개발된 후에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타일러노 하면은 뭐 좀 비슷한 약으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소염제로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소염 기능은 없고요. 그러니까 진통제나 해로는 타일러노는 효과가 있지만 소염으로는 효과가 없고 또 모트린이나 아이비프로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아스피린은 그러한 세 가지 진통 또 해열 소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 후로 1980년도에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심장마비 확률이 훨씬 준다. 이러한 그러한 연구조사가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협심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심장마비가 올 때 아스피린을 씹어 먹으면은 그 심장마비를 44%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심장마비가 막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스피린을 급하니까 막 씹어 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만 심장마비를 44%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피가 응고되는 거 이제 심장마비는
이 그 관상동맥에 피가 응고되는 네. 그 혈전이 생겨서 이 생기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 이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그걸 억제함으로써 피가 계속해서 심장에 공급이 되고 또 그렇게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심장 마비를 방지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응고된 거를 이렇게 좀 노골노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피딱지가 안 되게 피떡이 안 지게 막아주는 네. 거죠, 아스피린이. 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목용하는 사람들은 피가 좀 잘 난다는 그런 그 이 좀 응고가 좀 잘 안 되고 묽어서요. 네. 네. 그 피를 응고시키기 위해서는 혈소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줘요. 이 아스피린이. 그래서 네. 뭐 진통, 해열, 뭐 소염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이 혈전을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심장마비뿐이 아니라 네. 또 그 중풍 네. 이게 왜냐하면 그거 역시 비슷한 이 절차를 걸쳐서 이 그 풍이나 또 그 뇌졸중이 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대동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피가 응고됨으로써 뭐 이 그 영어로는 엠볼라이라고 하는데 피 네. 혈전이 뇌로 가게 되면은 이 풍이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아스피린을 그 복용함으로써 풍을 예방하고 또 뇌졸중을 예방한다. 네. 이러한 그 연구 자료가 나옴으로써 또 이제 신경내과 쪽으로 또 이 아스피린을 많이들 복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심장내과, 심장 질환 네. 방지, 네. 또 이 그 이제 신경내과 풍, 분야에서도 그렇죠. 네. 풍이나 뇌졸중 네. 환자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아스피린을 많이들 추천하는데 그 외로도 더 재미난 것은 네. 이 우리가 그 현대 의학을 보면은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그 이 사망 원인의 큰 두 가지 원인이 심장 질환 및 암 질환인데 네. 이 아스피린을 그 복용하는 분들은 발생률이 현저하게 내려간다. 이러한 그런 또 그 네. 조사가 발표됐어요. 특별히 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 30-40%가 줄어요. 그 정도로나요? 예. 그러니까 대장암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급격히 많이 발생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발생률이 네. 제일 높은 게 대장암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30-40%가 대장암이 감소하더라. 감소된다. 네. 이러한 연구 조사 여러 번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대장암뿐이 아니라 네. 그 췌장암, 어머나. 식도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역시 그 암 발생률이 주는 거로 이렇게 그 계속 조사가 되고 있어요. 와, 이 아스피린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은 이런 효능까지 다 생각하고 전혀 만드셨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약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네. 몇 천 가지가 있고 몇백 가지가 집에 뭐 화장실 가면 즐비하게 있겠지만 네. 이 아스피린의 그 용도나 그 다양성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와, 네. 진짜. 보통 효자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스피린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사람들이 참 보약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그 아스피린 같은 보약이 어디 있겠냐? 네, 네,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하시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주 네.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네.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스피린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우리 그 염증을 일으켰을 때 생기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 성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하는 게 아스피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뿐만 아니라 염증이 감소될 때는 열도 안 나고 또 네. 진통 역시 안 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 때문에 이유로 모든 그러한 득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염증을 잡아주니까 진통도 따라오게 되고 해열도 또 따라오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왜 암이 암을 발생률을 네. 감소시키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은 암들이 염증하고 또 관계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네. 또 그 사실 위암도 역시 그 뭐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생기는 위염, 이런 또 그 비형 간염 환자 같은 경우는 간염 네. 이런 식으로 염증 때문에 그 이 계속해서 그 이 세포들이 번식하면서 돌연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소염제를 복용함으로써 그 과정을 막아주지 않냐 이러한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고 있어요. 암 발병의 이제 근본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게 염증.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스피린이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너무 중요한 그러한 그 덕을 볼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 그 우리 미국 사회에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전반적인 그 추천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U.S. 그 Preventive Task Force라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네. 이 기관에서 지금 그 추천되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은 암이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아스피린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50 전에는 아스피린이 그렇게 그다지 네. 왜냐하면 뭐 그 풍이 50 전에 생기는 경우도 드물고 그렇죠. 또 심장마비도 드물고 네. 또 암 질환 역시 드물다. 예. 이래서 이 그 아스피린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이 50부터 60 사이에는 매일 그 베이비 아스피린 하면은 보통 81mg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레귤러 아스피린, 그냥 보통 일반적인 아스피린은 325mg인데 그 이 베이비 아스피린은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는 80일, 4분의 1 정도 용량이거든요. 그 베이비 아스피린 하루에 한 알, 네. 한정씩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 그리고 60부터는 네. 이 점점 이 그 아스피린 역시 뭐 이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를 묽게 하는 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피가 잘 나요. 네. 예, 그래서 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60 이후부터는 네. 의사하고 상담을 한 후 복용을 하라. 이렇게 지금 추천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이 있는지 검진을 하고 복용하세요.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타진을 하고 그렇군요. 50에서 64에는 무조건 복용을 하고 네. 60부터는 이제 그 궤양 주치의하고 증세가 있는지 그렇죠. 살피시고. 예, 왜냐하면은 괜히 그 복용을 하고 좀 뇌출혈 같은 게 생기면은 네. 그렇죠. 그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네. 좀 체험하게 되니까 70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수명이 많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그 한테 이게 추천되는 게 아니라 그럼 제일 득보는 연령대가 50에서 60이군요. 그렇죠. 근데 60에서 74에도 보통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궤양 증세 그렇죠. 가지고 계시기 전엔요. 그리고 다른 뭐 이 질환 그 아스피린 들어서 안 되는 그런 체질이라든지 네. 뭐 예전에 뭐 뇌출 그 병력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걸 잘 타진해서 네.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그 대부분의 그 50에서 74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은 베이비 아스피린이 사실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뇌출혈 빼놓고는. 출혈 빼고. 네. 그래서 매일 베이비 아스피린을 하루에 한 정씩 복용하는 것이 정말 이런 보약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추천할 만한 그런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혈전 생기기도 쉬운 연령대로 접어드는 네. 거고 박사님 네. 설명하신 대로요. 그리고는 또 그 암 예방 효과가 한 30-40%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장암, 뭐 네. 최장암 그러니까 암마다 달라요. 근데 뭐 암마다 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닌데 네.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그 암은 대장암이고 대장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방암이나
그 식도암도 간암이나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전립선암 네. 역시 그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는 거로. 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알츠하이머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러한 그 아스피린이 알츠하이머까지도 예, 예. 손을 뻗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너무 그 다양한 그 이 기능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병들은 다 그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뭐 5조, 10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약 제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그 이 아마존닷컴을 들어가 보시면은 네. 베이비 아스피린이 얼마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 안 사봐서 모른데 아주 저렴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흔한 약이잖아요. 너무 흔하고 네. 또 뭐 의사한테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처방 그리고 뭐 없어도 그냥 되고요. 클릭만 하면 오는 집에 그 배달되지 네. 않겠습니까? 한 달에 1전이에요. 어머나. 네. 그래서 뭐 이 안타깝게도 너무 약이 싸기 때문에 이 아스피린 연구조사하는 기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싼 약들은 여러 가지 네. 이 제약회사에서 후원을 하고 이 연구조사 하는데 그렇군요. 아스피린은 뭐 해봤자 뭐 일전에서 네. 2배 돼봤자 2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좀 그런 그 스폰서들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효능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데 정말로 그 자체보다 너무너무 평가 절하받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스피린이. 네, 그래서 뭐 이 그 특별히 뭐 그 죄송합니다만 한방 가서 보약 사시는 것보다 이 싼 일단은 그 1전짜리 아스피린부터 베이비 아스피린 한 알부터 드시고 50에서 70 사이의 그 네. 연령이라면은 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네. 그런 약 같다는 생각입니다. 궤양 증세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주치 네.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복용을 그렇죠. 하시고 네. 그냥 별 문제 없어 하는 분들의 경우는 50에서 70대의 연령대이시면은 베이비 아스피린 매일 한 알. 네. 네. 한번 근데 이 추천을. 베이비 아스피린도 위장 장애 있어요? 그 이 백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 경험으로는 네. 한인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남용을 해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한국 분들은 아스피린 때문에 내추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네. 네, 그래서 글쎄 이게 뭐 그 좀 인종적으로 좀 네. 다른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저 덕 보는 거에 비해서는 그 이 리스크가 좀 굉장히 적은 그런 약 같습니다. 특별히 베이비 아스피린은 굉장히 사실 약한 편이거든요. 용량이 네, 그렇죠. 약하니까. 네. 네.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오늘은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 모시고 아스피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건강이 있는 아침입니다.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아스피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약이네요. 근데 그 좋은 일 하는 것보다는 너무 이 몸값 대접을 낮게 받고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싸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는 너무 싸니까 네. 많이들 그 이 가치를 그렇죠. 좀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맞습니다. 게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냥 오래 사시는 것보단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지켜드릴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약이 아닌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장 그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덕을 볼 수 있는 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약은 아스피린으로 이렇게 일단은 보도되고 네. 있고요. 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음식이나 생활 습관 탓으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뭐 다른 그 좋은 약을 먹는 것을 생각할 것보다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네. 또 특별히 비만하신 분들은 두 번째로 고려해 볼 만한 그 약 제품은 그 콜레스테롤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스타틴이라는 약입니다. 네.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200 미만을 정상으로 우리 그 이제 기준을 잡고 네. 있는데 200에서 240까지는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요. 네. 240부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 혈액 검사를 이 병원에 하게 되면은 한 30-40%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약을 드셔야 정도로 할 단계세요. 있고 특별히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꼭 24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전에도 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이 보도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혈관 네. 혈관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데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질환, 네. 이 심혈관 질환이 우리 사망 원인의 1, 2등 안에 드는 그러한 질환인데 이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의사들이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건강검진 차원에 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 스테틴이라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서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줄인 약은 소염 효과까지 있다 이렇게 이 조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 분들이 점점 심장 질환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네. 보면은 심장 의사 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네, 근데 그러시군요. 그 이유가 네. 물론 우리 식생활이 바뀌고 또 서구화되고 예. 또 뭐 운동 부족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덜 움직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이러한 이 심장 질환 증세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 240 특별히 이상일 때는 주치의하고 꼭 상담을 하셔서 네. 이제 그것도 한번 손을 보시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러한 네. 일반적으로 추천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추천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240 이상인 경우엔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200에서 240이면 높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나요? 조심한다면 식생활을 조심하시는 네. 이 뜻인데 운동하시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불가피나는 이런 음식은 꼭 들어야 된다.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네. 아니면은 또 선천적으로 식생활을 암만 조심해도 뭐 풀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네,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할 수 없이 콜레스테롤 줄이는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이 스테틴 계열의 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네들이 네.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는 것뿐이 아니라 소염까지 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방지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작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약인데 네. 부작용 그거 무서워 이러고 좀 머뭇머뭇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네. 이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약입니다. 예. 다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셨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무서운 거 아닌가요? 뭐 꼭 이 흔히 발생하는 네.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스테틴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약을 복용한 후에 몇 달 후에 이 혈액 검사할 필요가 있고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약을 바꾸든지 네.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줄이는 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약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네. 약에 네. 따라서 간 수치를 높이는 약도 그렇죠. 있고 아닌 약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약이 있군요.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생제도 뭐 파니실린에 알레르기 있다고 다 모든 항생제에 알레르기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네. 스테틴도 자기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약도 있습니다. 그럼 이 콜레스테롤 약은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네. 드셔야 되나요? 정상 수치로 내려오면 끊으셔도 되나요?
보통은 계속 드셔야 되는 이유가 네. 자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약을 시작한 다음에 물론 뭐 그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평생 혈압약 드시는 식으로 당뇨약 드시는 네. 식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보시고 간 수치가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그 약을 드시면 되고 만약에 간 수치가 좀 올라갔다 하면은 또 다른 약으로 바꿔보시고요. 다른 약을 여러 가지 한번 네. 추가해서 예.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네. 아스피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아스피린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이 약을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드신다면은요, 네. 여러분의 건강은 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은 보장이 네. 되는 것 같으네요. 네.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최명기 박사님 전화번호 말씀드립니다. 213-387-9000번. 최명기 박사님 전화번호 213-387-9000번입니다.